자, 이거 봐봐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받을 짓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받을 짓을 한 거. 이게 다르죠? 이건 뭐예요? 이건 절등치요, 절등치. 요거. 업무정지요. 그러니까 과태료 대신에 업무정지를 때린다는 뜻이라고, 이게. 그럼 요 사람 봐봐, 요 사람. 지금 등록도 안 잘리면서 내리 3번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과태료 받을 짓을 했는데 영업정지 받은 거예요. 자꾸 이럴 경우 왜 절등치가 안 되냐고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번째 한 짓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사람은 절등치가 되지만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가 되는 거라고. 등록도 안 잘리면서. 그러니까 등록도 안 잘리면서 내리 3번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과태료 받을 약한 짓을 했는데 요것도 올라가서 업무정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보면 얘는 이렇게 하면 절등치로 바뀌어버리고 얘는 그냥 업무정지만 내리 3번 받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과태료 받을 짓을 하면 어떻게 돼? 임등치고 절등치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이제 우리 벗어나 버렸나? 그 왜 얘기 안 했어요? 업무정지. 시험에 이게 나오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과태료 받을 짓 이렇게. 자, 그럼 이거네요. 절등치요, 임등치요? 임등치. 이거 보고 절등치라고 할 거예요. 전국에 39만 9,999명의 수험생은 과로 끝나서는 절등치가 절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해야 돼. 네? 제일 어리석은 게 시험 막바지 되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 이해한다고 머리를 싸매잖아요. 그 시간 암기를 하세요. 그냥 잊어먹으면 또 암기하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 시험 볼 때 보면 물어보잖아. 옆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 물어봐. 왜 그러냐고. 뭐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근데 외웠대. 그러니까 이렇게 나면 이거래. 그런 애들이 합격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11월 달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내일 모레가 시험이야. 이거 왜 그래? 그건 벌써 늦어요. 그러면. 이거 왜 그래가 아니고 요것은 이거야. 왜 그런데? 몰라. 이거야 그냥. 그게 시험 막바지 자세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벌써 틀려. 그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는 우리 동료들을 보면. 정확히 자기도 모른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가보세요. 업무정지 기준과 시효 나온 거 있잖아요. 볼게요. 자, 요거. 가로, 동그라미 1번에 별표가 지금 몇 개 돼 있어? 3개 돼 있죠? 네, 무조건 나와요. 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3년이 훅 지났네. 그럼 더 이상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시간 지나갔다 이거 있잖아. 시간 지나갔다.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 지나갔다. 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3년 지났어. 근데 구청에서 영업정지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시간 지나갔어. 이렇게. 3년 지났어. 시간 지나갔어. 이거요. 그 시간이 이제 시효예요. 시효. 너무너무 중요하지. 3년 지나니까 못 때려 이건. 예? 그런데 밑에 보시면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 특기 자격정지 이런 것들은 시효가 없어. 몇 년 지났으니까 못 때려 이런 게 없다고. 응?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밑에 보시면 만약에 자격정지 받을 짓을 해서 제가 소공인데 그런데 3년이 훌쩍 지나서 3년 지난 뒤에 시도의사가 저한테 자격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자격정지를 때릴 수 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별표 더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 기출문제는 등록 취소가 나왔어. 제가 개공인데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 제가 개공이야.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거야. 그런데 3년이 지났네. 구청에서 지금 저한테 등록 취소하겠다고 난리네. 그럼 제가 시간 지났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끝끝내 때린다는 거야. 얘네들은 끝끝내 때려. 얘네들은. 근데 유일하게 시간 지났어.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업무정지야 그런 거예요. 업무정지야. 응?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셔서 어디 가시냐면 146페이지 갑니다. 자, 시험에 나올 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시험에 나올 거 뭐 했냐면
첫 번째, 자격 정지 사유 위주로 해가지고 자격 취소 정지 요거 한 문제거든. 두 번째, 절등치냐 임등치냐 요거 한 문제야. 근데 그 중에는 막 누적되고 전과 누적된 거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예요. 두 문제. 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사례 문제로 나왔었고 최근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 문제도 사례 문제에다 박스 문제로 내놨어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잘 고르셔야 돼. 기출문제 거의 그대로 내놨어요. 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정지를 받았어. 이렇게. 과태료 받았어. 이런 식으로. 그 받은 효과는 자, 받은 날부터 처분일로부터 이게 받은 날이야. 이게 받은 날이야. 그때부터 몇 년간은 따라다녀? 1년 동안 따라다녀요. 이게 받은 날이 요 날이니까 요 영업정지 받은 것은 지금 받은 기록이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고 따라다닌다니까 1년까지만 두 번째 받은 영업정지도 요 받은 날부터 요렇게 1년 동안 따라다니게. 왜 1년 동안 따라다니게 이렇게 1년을 만들어 놨을까? 방금 전에 했었잖아요. 과과, 할 때 전부 다 그 세는 것은 1년 이내 것만 세잖아요. 최근 1년 이내 이렇게 나오잖아. 최근 1년 이내. 그래서 1년간 따라다니게 만들어 놓은 거야.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요 영업정지 받은 거. 사라져요. 이 영업정지 받은 거 1년 지났죠. 여기 지났죠. 사라지는 거예요. 과태료 나왔다 똑같아요. 전과 기록 쌓을 때 과태료도 쌓고 업무정지 받은 것도 쌓아두잖아요. 이거 받은 거의 첫 번째 얘기는 크게 스토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얻어맞은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따라다니죠. 이 얻어맞은 것은 그렇죠? 얻어맞은 거 행정처분의 효과라는 표현이 나와요. 효과. 그렇죠? 받았다는 뜻이 얻어맞은 거.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이 사람이 폐업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폐업 얘기가 나오죠. 이거 무시해야 돼요. 이런 사례에서는. 폐업을 혹시 했다고 손치더라도 1년 동안은 꾸준히 따라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재등록 이후에 이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면 과거에 영업정지 2번 받은 기록이 살아있죠 지금? 그럼 업무정지 2번 누적된 상태에서 이번에 뭐예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지. 그러면 뭐예요? 삼진아웃지에 들어가지. 그러면 이건 영업정지를 때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절등치다. 중간에 뭐예요? 폐업했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맞은 것은 중간에 폐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다 잔소리야. 그랬든지 말았든지요. 얻어 터진 날부터 1년 동안만 따라다녔냐 1년 됐냐 안 됐냐를 따져보셔야 돼. 그게 오 문제의 포인트예요. 폐업기간에 현혹당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폐업해도 안 해도 똑같아. 여기는 이건 그냥 쓸데없는 소리요. 그러니까 얻어 터진 날부터 1년 동안은 그지? 누구한테 얼굴 맞아서 멍이 들어. 그 멍이 다음날 바로 없어지진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가끔씩 보면 이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진짜 부부싸움 하고 그러면 대부분 여자들이 얻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 그 코미디 프로에도 그게 그냥 뭐 저렇게 그냥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야.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진짜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밥해. 그냥 다음날 아침에 가서 밥하고 그냥 또 뭐 맞은 대로 그렇게 살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지금 젊으신 그 여성분들은 정말 행복한 세상이 제일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거야.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시대가 더 좋을지 모르지. 얻어 터지면 멍든 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빠지잖아. 네? 얻어 터진 거 몇 년 지나야 멍이 빠져. 1년 지나야 빠진다. 터진 날부터 1년 동안은 멍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이렇게라도 이해를 해야 돼. 중간에 잠을 자건 아침에 밥을 하건 상관없어요. 멍이 밥 한다고 없어져? 안 없어져. 집 나간다고 없어져? 안 없어져. 가끔 또 집을 나가기도 하지. 이렇게. 이거 하나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해했고 효과. 그래서 지문 문제가 나오면 쉬워. 일승이야. 응? 지문 문제는 몇 년간 쓴 게야. 이걸 묻거나 폐업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다녀? 집 나간 날부터 이게 멍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바로 얻어 터진 날부터 멍이 생기는 거예요. 1년 동안만 딱 이렇게. 응? 그래서 처분일이에요. 폐업일 아니고. 그 다음에 3년이 아니고 1년이에요. 이제 하나 했어. 이제 겨우 하나 했어. 지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한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가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 이제 지금부터
위반 행위의 승계라고 지금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잘못을 저지른 행위예요. 지금 얻어 터졌어요? 안 얻어 터졌어요? 얻어 터진 게 아니야 지금. 잘못을 했어. 근데 때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는 집을 나오는 거야. 안 맞으려고 집을 나왔단 말이에요. 잘못을 해놓고 앞에는 뭐예요? 벌써 얻어 터졌어. 잘못해갖고. 지금부터 스토리는 때리려고 하니까 재빨리 튀어나온 거예요. 이때는 집 나온 요 시점이랑 요 기간이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아직 얻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했죠?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집에 들어와. 이제 좀 화가 풀렸을 시점에 들어와. 들어오잖아. 그 예가 좀 적절치 않네. 하여간.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적절하네. 일단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리고. 다시. 제가 그럴 예를 들려고 했던 계획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위반행위 저지르고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 집 나가 있던 기간이 중요해요. 왜? 화가 풀리거든. 근데 원칙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면 잘못한 것 때문에 얻어 터지는 게 맞아. 원칙을 놓치면 안 돼. 얻어 터지는 게 맞아, 이렇게. 이게 등록 취소 받을 짓이면 등록 취소하는 거고, 이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고 집 나가면 그때는 또 영업정지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때릴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대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때릴 때 중간에 집 나간 기간, 집 나간 이유, 그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폐업 기간 고려합니까? 이거 할 때? 그치. 오랫동안 나가 있으면, 그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장독대 깨고 도망가 버리면 애들이 저녁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면 막 부모님들이 막 걱정하시잖아. 그거 똑같아. 집 나간 기간이 중요하고 집 나간 사유가 중요하지. 그죠? 왜 나갔냐 이런 게. 그래서 때린다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래서 특히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는데 1년 동안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등록 취소. 집 나간 요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 받을 짓이니까 등록 취소하지.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몇 년 동안 결격사예요? 3년이죠. 그런데 지금 집 나간 기간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때는 아직 얻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집 나간 기간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업 기간을 빼줘. 그러니까 등록 잘렸지만 결격서에 있는 사유 기간은 3년이 아니고 1년 빼니까 2년만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집 나간 기간 요거 고려해 주고 사유 고려해 가지고 때린다 이 말이지. 어쨌든 때려. 그런데 요 집 나간 기간이요. 폐업 기간이 장기간 되면 못 때리는 경우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예외예요. 자, 그래서 예외를 지금부터 봐요.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자, 얻어 터질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얻어 터지기 전에 재빨리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싹 들어왔어요. 그 원칙은 들어온 이후에 위반행위 저지른 게 있기 때문에 얻어 터지는 게 맞는데 요 폐업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되면 못 때린단 말입니다. 응? 네. 화도 풀렸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갔죠. 그러면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일 때는 폐업 기간이 위에 건 3년 나와요.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면 이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일 때에도 등록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는 폐업 기간 그 기간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까 시효하고 또 틀려요, 의미가. 예. 그 다음에 여기 얻어 터지기 전에 재빨리 집 나간 기간, 요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요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받을 짓이면 영업정지를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얻어 터지기 전에 재빨리 집 나갔지만 그 집 나간 요 기간에 따라서는 다시 들어왔을 때 얻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얻어 터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기간 폐업했을 때는 얻어맞지 않죠. 그래서 폐삼취 암기해버려야 돼요. 폐삼취 폐업 기간이요. 폐업 기간이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위반행위 했을 때 폐업 기간이 중요해요. 위반행위 아니고 그냥 벌써 위반행위 해갖고 얻어 터졌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 이 효과. 이미 받으면 뭐가 중요해? 폐업은 하나도 안 중요해. 얻어 터진 날로부터 뭐예요? 멍이. 이미 얻어 터졌기 때문에 멍이 1년 동안은 살아있다니까, 멍들어 있다니까 1년 동안은 무조건 1년 동안은 멍들어 있어. 그건 얻어 터진 거고, 이건 얻어 터지기 전이야. 그럼 재빨리 나갔어. 근데 그 폐업 기간, 나간 기간이 요렇게까지 길게 되면 이제 나중에 들어와도 못 때린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폐삼취, 폐일업 이렇게
거기까지 보시고 밑에 쭉 써져 있으니까 보십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은 세 문제에 딱 대비하셔야 돼요. 세 문제. 아까 벌써 했죠? 아까 자격 취소 정지, 절등치 임등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승계제도 아시겠죠? 세 문제. 자, 자신감이 없는 표정들이에요.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듣고 요약 강의 다시 들으시고 이렇게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 148페이지 갑니다. 진도 밀렸습니다. 지금 협회에 대해서 협회 보면 협회 설립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전에 여기 재료에 보면 협회는 누가 만든 단체의 협회? 계공이 모여서 만든 단체의. 그래서 148페이지 보세요. 가로 1번에 첫 줄. 개혁 공인인계사인 공인인계사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나오죠.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 계공. 근데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그은 거 보면 복덕방 할아버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으로 껴주죠. 그게 부칙계공도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밑줄 그은 거 알아두시면 돼요. 밑줄 그은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협회는요. 법인이죠.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지금 가로 2번 성격.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법인? 사단법인. 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 이렇게. 그러니까 협회에 관련해서는 민법 조문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련된 조문을 끌어다 쓰죠. 조문이 없거나 그러면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단법인. 조합에 관련된 조문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련된 조문을 끌어다 쓴다. 협회의 성격이 뭐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그렇다. 꽤 나온 겁니다. 지금 가로 2번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협회 설립 절차 4단계 나왔죠? 4단계 요 이름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창인 등 이렇게. 자,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등기. 자, 인가 누가 내줘요? 설립인가, 인가 누가 내요? 인가증. 국장이 내주는 거예요. 인가는 누가 해주고요? 국장의 인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등기까지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숫자에 요걸 암기한 이유는 정창인, 사람 이름처럼 기억하세요. 정창인 등등등 이런 정창인 등. 자, 지금부터 기억할 건 이렇게 하시고, 자, 정관 만들 때 발기인 숫자 몇 명 이상? 300명 이상. 창립총회 때 참석할 회원 숫자 그 배인 600명 이상. 그 중에 서울 출신이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이 20명 이상. 이런 식으로 300, 600 배입니다. 120. 600명 이상 중에 서울 출신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 20명 이상. 300, 600, 120. 숫자 기억하시라고요. 거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150페이지 갑니다. 협회 조직. 협회 조직을 가만히 보면 협회는요. 본부가 있죠. 본부가 지금 저기 봉천동에 가 있어요. 자, 주된 사무소. 그죠? 그 다음에 지부도 있고 서울시 지부 이런 거. 그 밑에 지회도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은평구 지회예요. 이렇게. 자, 여기요. 근데 이 주된 사무소 본부는 자, 어디에 설치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는? 그렇죠.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어요. 서울에 둬야 된다는 법은 없어졌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부산에 둬도 괜찮아요. 근데 현실은 서울에 있지만은 그래서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요. 서울시 지부는 어디에 설치해야 돼요? 경기도에 설치하면 되겠어요? 서울시 지부입니다. 근데 경기도에 있어요. 이게 미친 짓 아니에요? 서울시 지부는 어디에다가? 서울에다 설치하는 거지. 그죠? 은평구 지회는 은평구에다가 두는 거지. 그러니까 지부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두는 거고요. 경기도 지부는 어디에다가? 경기도에다가. 은평구 지회는 은평구에다가. 여기를 등록관청이라고 하기도 해요. 등록관청 또는 시군구. 같은 말이에요. 시군구. 예? 그래서 경기도 지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지회, 시군구, 분당구 지회 이렇게 되겠지. 분당이면 분당구 지회 이런 식으로. 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핵심은 뭐냐면 제일 위에 나오지만 지분을 여기다 두고 지회는 여기다 두는데 밑에 가보시면 가로 2번이 있어요. 설치 신고라고 된 거 있죠. 거기 보면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해요?
시도지사한테. 협회가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해요? 등록관청에. 그렇죠? 바뀌면 안 됩니다.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가서 설치 신고한다. 땡. 그죠?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설치 신고한다. 땡. 가로 2번.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이. 근데 그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여러분 사시는 데를 기억하시면 돼. 서울특별시 지부, 은평구 지회.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서울시청. 은평구 지회는 은평구청. 은평구청이 등록관청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거기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우리 개공은 협회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까? 반드시 가입해라 그런 법은 없죠. 예, 그런 법은 반드시 가입하시오 그런 법은 없다. 가로 3번까지 봤고요. 회원이 안 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협회 업무 볼까요? 협회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회 업무가 하나가 어떤 거죠? 협회 업무 어떤 게 협회 업무인가요? 공제도 하고 크게 본래 업무가 하나 있고, 자 다시 협회 업무는 크게 두 쪽. 하나가 본래 업무, 고유 업무라고 하기도 해요. 고유 업무. 원래부터 법에 협회 업무로 써져 있는 거 고유 업무요. 자, 수탁 업무는 뭐예요? 협회 일이 아닌데 협회가 또 맡아서 하는 일이죠. 협회 일이 아닌데 맡아서 하는 업무 크게 두 가지. 수탁 업무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실무교육. 직무교육도 들어갑니다. 연수교육도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것이 협회 일이 아닌데 협회가 또 맡아서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주로 교육들입니다. 이렇게. 시험 보는 것도 협회에서 할 수는 있어요. 법상. 근데 이거 이렇게 하려면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시도지사가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법상은 맡길 수 있도록 돼 있긴 합니다. 시험생도 들어갑니다. 근데 대표적인 건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직무교육 이런 거예요. 원래 자기 일이 아닌데 또 맡아서 하는 업무가 수탁 업무예요. 그럼 본래 업무에 들어가는 거하고 수탁 업무를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본래 업무에 들어간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부동산 정보 제공. 노랗게 쓴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부동산 정보 제공. 본래 업무 중에서 지금 동그라미 5번인가요? 그래서 협회가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죠. 한방?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협회. 그 다음에 협회가 굴러가는 원동력은 공제사업입니다. 그 밑에.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공제사업은 협회 본래 업무예요? 수탁 업무예요?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슬쩍. 자, 공제사업은 협회 수탁 업무로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한다 이렇게 슬쩍 나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하는 건 맞아. 근데 수탁 업무가 아니고 뭐예요? 본래 업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들어간다면 그 위에 보면 동그라미 몇 번이냐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본래 업무 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밑줄을 그어놔 보세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교육이 나오죠. 그럼 이것은 본래 업무예요? 수탁 업무예요? 본래 업무라고 하시고, 그러면 수탁 업무에 들어가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에는 그냥 뭐라고 나와요? 교육, 그냥 교육이라고 나와.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풍수지리 교육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요. 연수라는 말 나오죠? 연수 교육이란 뜻이 아니에요. 연수.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따로따로예요. 근데 요거 뭐예요? 여기는 수탁 업무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렇게 붙여서 나온 교육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수탁 업무에 들어간다고 구별하시라고. 자, 오른쪽에 가시면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제사업. 자, 공제사업과 관련해서는요. 가로 2번. 공제사업은 협회가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영리사업일까요? 비영리사업일까요? 비영리사업. 협회는 비영리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돈을 무지하게 벌죠. 예. 비영리사업입니다. 비영리. 비자 빼서 틀리게 나왔었어요. 비영리사업이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이다. 그런데 가로 2번 보면 공제사업을 하려면 약관이 필요해요. 자, 약관이요. 공제 규정이라고 하죠. 약관을 누가 만들겠어요? 공제 약관. 협회가 만들죠. 스스로. 협회가 공제 규정을 만들어서 검사 맡도록 돼 있죠. 누구의 검사를 맡을까요? 당연히 국장. 협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지하게 친해요.
뭐 그래서 둘이 뭐 하는 거 보면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해요. 예? 협회 회장이 지금 단식 끝냈나 모르겠네. 계속 문자 와서 단식한다고 지금 문자 보내더라고. 최근에 문제가 있었죠. 그 보수 문제 있고 또 시험도 걸려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걸려갖고. 자, 어쨌든 공제 약관을 만들었을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으시라? 국장, 그죠? 이걸 인가라 그러시면 안 돼. 용어를 잘 구별해 주세요. 아까 인가는 어느 때 나왔었죠? 설립인가, 정창, 인등 설립할 때 여기 지금 공제 규정은 뭐예요? 인가가 아니고 어떤 거요? 승인, 용어 구별하시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아, 요것은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협회가 돈이 공제로 막 돈이 들어오잖아. 많이 들어와요. 그 돈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 바보예요. 그 돈을 갖다 어떻게 뭐요? 딴 데다가 뭐 빌려주거나 해서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어디 채권 투자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굴려야 된다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바보지.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쵸? 다만 다 투자해버리면 막상 사고 났을 때 줄 돈이 모자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 막아야 되죠. 그래서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약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보니까 공제료 수입 들어온 돈의 100분의 얼마 이상이죠? 10 이상, 10% 이상 이렇게 돼요.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요거. 이게 전체 수입이 아니고 공제료로 들어온 수입, 공제료로 수입이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별도로 회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책임 준비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하는 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그걸 계속 쌓아두는 것도 바보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요것만 유지시키면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전용이에요. 다른 용도로 돌린다고요. 그런데 그때도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다? 국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컨트롤 안 하니까 협회 회장이 자기가 필요한 사업에다 돈을 끌어다 쓴다고 하면서 그 다음은 얘기를 못 하겠네. 깜빡한가요? 돈을 빼먹는 일이 발생해. 그럼 대놓고 빼먹으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 그래가지고 지금 회장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업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자한테 이렇게 해서 거기가 돈 벌게 만들어지면 그 사업자가 어떻게 해? 회장한테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런 전문 용어를 쓰면 안 되지. 옛날에 중개사 사장님들도 광고비 있잖아요. 원래 중개보수 법정한도가 있으면 중개보수 법정한도를 받고요. 광고비 명목으로도 광고하겠습니다. 200 더 주세요. 해서 받으면 금지행위로 걸리죠. 그런데 이제 복비를 좀 많이 받으려면 광고하겠다고 해서 몇백을 다 받아. 그래서 광고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호주머니 속에 딱 챙기고 일부 좀 100만 원 광고하고 500원 챙기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걸 이제 손님들이 눈치를 채버리니까 어떻게 해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해서 500을 받아. 그래서 500을 갖다가 광고회사에 지출하고 그 증빙을 남겨놔. 그러면 광고회사는 어떻게 해? 약속 대련처럼 진짜 광고비 쓴 거 100만 원만 자기가 챙기고 400을 쭉 해서 다시 줘. 사장님한테 다시 또 현금으로 줘버려. 그럼 사장님 뭐예요? 광고비를 다 쓴 거죠? 이런 기술을 모르시겠어요? 이런 기술? 안 해봤어도 머리가 딱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비리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거나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 보면 적립 비율을 이렇게 전용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가 필요해요? 승인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딱 쥐고 있어, 국장이. 그죠? 예. 그래서 승인 받으시오, 이렇게. 예. 승인 얘기가 두 번 나오죠? 한 번이 뭐야? 공제 규정일 때 승인. 또 하나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승인.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 암기할 때 공책 승인 들어보셨어요? 공책 승인이다. 공자가 뭐게요?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승인. 책자가 뭐게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돌릴 때 승인. 공책 승인.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둘 다 인가 그러면 안 되죠? 다 승인이죠? 공책 승인, 공책 승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맞추셔야 되고. 자, 지급 여력 비율이 나옵니다. 가로 3번은 이제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까지 받고, 가로 4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지급 여력 비율이 나와요. 자,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얼마? 100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력이란 말에서 빵빵, 집안이 빵빵해요. 여력이다 그러면 집안이 뭐예요? 빵빵해서 돈이 많아요. 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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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케이? 100분의 얼마요? 100 이상. 자,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되고 이미 출제됐어.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152페이지 왔습니다. 15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가면 운영위원회가 중요해요. 조문이 많아요, 조문이.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53페이지 운영위원회 가기 전에 153페이지 가로 6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고 갈게요. 협회는 하면서 나온 거 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해서 공제에 가입한 사람한테 공시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죠. 공제에 든 사람한테 뭘 공시해요? 운용 실적을요. 얼마 돈이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얼마 남았고 뭐 이런 운용 실적이 있죠. 구체적으로는 손익계산서나 대차 대조표를 갖다가 협회 신문에라든지 일간신문에다가 공표를 하게 돼 있다. 누구 보라고? 형광펜 칠할게요. 누구 보라고? 일반인 아니고 누구 보라고? 공제 가입한 사람 보라고. 공제 계약자의 형광펜. 옆에다가 일반인 X 써주세요. 일반인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일반인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일반인 돈 안 낸 사람이잖아요.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공제료 낸 사람. 그죠? 공제 계약자. 이 공제 계약자는 개공이겠죠, 사실은? 그런데 누구에게 공시하느냐? 공제에 가입한 사람한테. 이거 중요하고요. 형광펜 하셨죠? 언제까지 공표합니까?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언제까지? 3개월 내 공표다. 3개월 내 공표해야 된다. 이거 3개월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공제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시라는 얘기죠? 예,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로 가봐요. 왼쪽 페이지 왔습니다. 제일 위에 가면 자, 첫 번째 줄. 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자, 둔다예요? 둘 수도 있다예요? 둔다? 아니면 둘 수 있다? 둔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영위원회는 지금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죠? 공제사업을, 이것도 안 보이네?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가 운영위원회예요. 그 감시기구는 필이 있어야 돼. 안 하면 비리가 생겨요. 네, 그래서 자,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갖다 둔다예요? 둘 수 있다예요? 둔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잘 비교가 돼야 돼요. 근데 딱 보실 때 여러분 연상할 때 정책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감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둔다. 반드시 둬야 돼요. 어디에요? 국토부에 두는 거예요? 협회에 두는 거예요? 요것도 조심하시고. 협회 내부 감시기구의 내부에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협회에 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 군데를 딱 주목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이거. 국토부에 둔다 그러면 틀려요. 협회에 둔다예요. 협회에 둘 수 있다도 틀려요. 둔다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운영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해서 여성분들도 껴주라 이 말인데 몇 명 이내로 구성하시라? 19명. 그러니까 여기 보면 19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되게 많네. 그죠? 예. 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 이렇게 되죠. 여기요? 19명. 19인 이내. 자,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내. 그거하고 혼동돼요.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내죠? 정책심의위원회에는 몇 명 이상? 7명 이상? 7명 이상? 7명 이상? 11명 이내지. 세포, 세븐, 11. 7자요, 7자. 정자가 7자라고. 아직도 눈치를 못했나?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에 보면 이거 동그라미가 몇 개나 있어요. 운영위원회, 막, 어이구, 쏟아지네.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 4, 7, 11은 이게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숫자에? 없죠? 그리고 특히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뭐야 이거. 기억하시라고. 이게 두 개가 헷갈리니까. 운영위원회는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여기. 19명.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19명이네.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자가 뭐예요? 지읒자로 시작하죠 이렇게. 요 7이야 7. 4, 7, 11. 정책심의위원회는 4, 7, 11. 7명 이상 11명이네. 자,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박스 보기 전에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가로 B번 가보세요. 협회 관련자는 운영위원 숫자 중에서 전체 운영위원 숫자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협회 출신이 좀 숫자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적어야 돼. 2분의 1이 아니고 뭐예요? 3분의 1 미만.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로 C번.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둬요. 11명 중에서.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가 돼요? 호선한다고.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자기들이 투표해서 뽑아요. 호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돼요? 자기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1차관이 무조건 돼. 1차관이. 국토부 1차관이 정책이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돼? 1차관. 국토부 1차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기들이 뽑아. 호선. 자, 그리고 부위원장도 자기들이 뽑아요. 단장, 부반장 뽑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1차관. 부위원장은 누구요? 없어요, 거기가. 그 부위원장 없어요, 거기는. 네,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운영위원회가 부위원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협회 회장이 위원장 자리를 꿰차느냐? 아니야. 그죠? 호선이에요. 우리 회장이라고 해서 위원장 무조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자동으로 돼. 누가? 1차관이 위원장 자동으로 된다고. 거기 차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임기가 몇 년? 2년.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나요? 이게 딱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왜냐하면 감시할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사망하거나 그러면 보궐로 누가 들어오겠죠? 1년 만에 돌아가셔서. 그러면 누가 이제 보궐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새롭게 2년을 해버리면 임기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맞춰가지고 보궐로 들어온 사람도 뭐야? 무조건 남은 기간만 채우도록 돼 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가로 B번 보세요. 운영위원회 회의는 자, 은근히 이거 꽤네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뭐 하고요? 개의하고 개의. 회의를 연다고요? 그럼 회의를 연다. 개의할 때는 무슨 과반수? 재적 과반수. 재적 과반수.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이란 말이 있는데 그 필요 없고요. 무슨 과반수? 재적 과반수. 밑에 의결할 때는 땅땅땅 해서 의결할 때는 지금 여기 의결 나왔죠?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예요? 출석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 출석 과반수. 개의할 때는 무슨 과반수? 재적 과반수. 개의할 때는 그죠? 개의할 때는 재적 과반수 이렇게. 출석할 때 의결할 때는요. 출석 과반수 이렇게. 그죠? 출결 요거. 두 개를 다 기억하면 좋지만 안 되면 하나라도 기억해야 돼요. 무슨 과반수요? 출석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이렇게. 과반수란 여기 과반수로 돼 있죠. 과반수란 말과 반수란 말은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모의고사 낸 모양이더라고. 근데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해요. 과반수는 반을 넘을 과자 넘을 과자. 한문은 못 쓰겠어요, 제가. 넘을 과자 넘어간다는 뜻이고 반은 뭐예요? 딱 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수 이상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반도 돼요. 과반수 그러면요. 절반 가지고 안 돼요. 넘어가야 돼. 넘을 과자 넘을 과자. 그죠? 반수 이상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하셔야 돼? 과반수. 출석으로 그 다음에 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뭐요? 의결. 과반수입니다. 전부 다 과반수.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회색 바탕 박스 가보세요. 박스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저기 첫 줄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한 명이 들어가고요. 공무원 한 명 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 회장은 당연적으로 들어가요. 위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협회 회장이. 그 다음에 니은번 디귿번 보시면 회장 말고 협회 임원 중에 일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하고 디귿번 두 개를 묶어 놓으셔야 돼. 니은번, 디귿번 묶어 놓으시면 협회 출신이 회장하고 임원 중에 일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체 운영위원 숫자 중에서 협회 출신인 요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3분의 1 미만 돼야 되는 2분의 1 아니에요. 3분의 1 미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얼번이 뭐냐면 외부 전문가예요. 리얼번이. 그래서 외부 전문가인데 요 운영위원을 누가 임명하냐면 그 밑에 보세요. 자, 협회 회장이 추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회장이 운영위원을 임명해요. 국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외부 전문가는 가나, 다라마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사람은 3사람. 다라마 3사람. 다는 금융 전문가예요. 금융 전문가. 이 전문가라는 것은 임원급 이상을 얘기해요. 이 사람은 그 직에 있거나 현재 있거나 있었던 사람, 즉 현직, 전직 다 돼요. 금융 전문가는. 그런데 반대로 마 보세요. 마는 소비 전문가의 소비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 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보원,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만 돼요. 그러니까 이었던 자는 안 돼요. 전직 X. 그러니까 소비 전문가는 전직을 안 쳐줘요. 금융 전문가는요. 좀 어려워요. 금융 전문가가. 현직도 되고 그 다음에 전직도 돼. 근데 소비 전문가는 소비자 운동 열심히 한 사람 생각하시면 돼. 주부인데 그 사람은 현직일 때만 인정을 해요. 전직일 때는 X.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중간에 라벌에 보면 공제조합 경력자 나왔죠? 그 공제조합 경력자도 껴줘. 위원 자격이 있어요. 경력 기간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그 기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시면 이제 요거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외부에서 감시하는 게 필요해요. 자, 외부 감시 좀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외부 감시 보세요. 외부 감시. 아까 내부에서 감시하는 데는 어디예요? 내부, 협회 내부에서 감시하는 거 운영위원회죠? 운영위원회 이렇게 감시하는 거죠? 감시하는 거니까 여기는요. 협회 내부에 감시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반드시 둔다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동그라미가 막 많이 나오죠? 그래서 19명 이내에 이거 기억하시고 운영위원회 이거 내부 감시 기구인데 외부에서 감시하는 게 필요해 또. 그 외부에서 감시하는 사람 누구? 국장이죠. 국장. 그죠? 국장이 외부에서 감시하는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회계장부에 대한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 전문가를 갖다가 초청을 하죠. 그 누구예요, 이 사람이? 금융감독원의 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라고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금융감독원장이에요. 요 사람 보고 뭐요? 좀 장부 좀 들여다보시라고 제가 봐도 모르겠다고 요청을 하면 여기서 이제 뭐요? 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회 가가지고 장부 가져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장부 좀 봅시다 해가지고 막 장부 떠들어서 돈 빼먹었는지 본단 말이에요. 보니까 임원 중에 한 명이 돈을 빼먹었어. 알게 됐죠? 여기서 그러면 일르죠. 어떤 임원이 돈 빼먹었어. 이렇게 일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했어요? 자르라고 하겠죠. 징계 해임 요구.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을 어떤 기관에 뭐 위탁해서 관리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막 보니까 좀 믿을 만한 단체가 아닌데 거기다 위탁해서 막 관리하고 있어. 이러다가 혹시 그게 빵꾸가 나면 손해배상금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겠어. 그러면 여기 이제 이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기다 맡기지 말고 좀 튼튼한 단체에 좀 맡겨.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이 개선 명령이나 시정 명령이나 징계 해임 요구는 누가 해요? 국장이에요. 금융감독원장은 바로 못해. 자기는 자기 일이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은 거기서 옆에서 도와줄 뿐이에요. 도와주는 업무가 뭐예요? 회계감사예요. 회계감사.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7번을 큰 별표하시고 자,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적에 지금 153페이지 가로 7번입니다. 큰 별표. 금융감독원장은 딱 여기 한 번 딱 나옵니다. 여기 딱 한 번, 두 번 나오지도 않아요.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협회 공개사업에 관해서 뭐 할 수 있다? 조사나 검사를 들어갈 수 있다.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서 장부 가져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금감원장이라도. 네, 그거고. 그 다음에 가로 8번과 가로 9번을 묶으시고
가로 8번 밑에 있는 거 가로 8번과 가로 9번을 묶으시고 개선 명령을 누가 합니까? 밑에 오른쪽에 보니까 국장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정 명령이나 징계 해임 요구라고 가로 9번에 있죠. 이거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금감원장이 시정 명령이나 징계 해임 요구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틀려요. 딱 대비하시고 나올 게 뻔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넘어가시면 154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협회에 대한 감독. 자,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이 어디게요? 국장.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 어디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협회에 대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국장이 감시기구입니다. 그래서 154페이지 아래쪽에 가보시면 거기 지도감독이라고 써져 있죠. 거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지부, 지회 이렇게 돼 있죠. 밑줄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협회가 지부나 지회로 막 구성돼 있잖아요. 지부든 지회든 협회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전부 다 누가 해요?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지부라고 해서 서울시 지부라고 해서 서울시청이 서울시장이 감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은평구 지회라고 해서 은평구청장이 감독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평구 지회도 감독을 누가 해요? 전부 다 국장이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국장이 다 감시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근데 처음에 만들 때 지부 만들 때는 어디에 가서 설치 신고? 시도지사. 지회 만들었을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 하는데 만들어진 이후에 감시는 다 누가 해요? 국장이 한다.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국장이 감시하려면 우리 국장은 협회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봐요. 여기 보면 협회는 총회에서 협회 지금 외관 건물이에요. 총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국장한테 뭐 하시도록 돼 있어요? 보고한다. 보고해야 여기서 하라, 하지 마라 할 거 아니에요? 예, 보고. 언제까지 보고해야 될까요? 밑에? 지체 없이 보고지. 지체 없이 보고해요.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 보고. 이렇게 지체 없이 보고. 보고 이렇게 된 거지. 지체 없이 보고. 5일 내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은근히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자격 취소. 아까 자격 취소 배웠죠? 자격 취소했을 때는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다른 시도지사한테 보고 통지하지요. 보고나 통지는 며칠 내에? 5일 내에. 그렇죠? 보청 반 나올 때는 보고나 통보는 5일, 반납은 7일. 거기 숫자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는 숫자. 여기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언제까지 보고? 총회에서 의결한 지체 없이 보고. 이건 숫자가 안 나와요. 지체 없이 보고하신다. 의결 내용. 끝이요, 끝. 거기까지 보시고. 자, 이제, 가만 써보세요.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조금만 더 하고 오시죠. 앞쪽으로 가셔서요, 여러분. 저기 가보세요. 120페이지 가면 교육을 안 했습니다. 120페이지. 교육이, 오후 시험 문제, 교육은 한 문제 나와요, 시험에서는. 실제 시험에 한 문제고, 오후 시험 문제는 4문제를 내놨어요. 자, 이거 한 대까지 하고 쉴 건데, 자, 보세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이거. 교육은 4종류. 실무교육, 또요? 직무교육. 이걸로 끝낼게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았던 사람, 화살표시 있죠, 이렇게? 실무교육 받았던 사람이 2년마다 받는 거죠. 계속 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고 예방 교육이에요. 자, 이렇게 4가지 교육인데, 하나씩 봐봐요. 먼저 실무교육부터. 자, 실무교육은 가로 1번. 누가 받는 거래요? 실무교육. 개공소공. 창업할 사람이죠. 개공으로 등록할 사람. 개공이 받는 게 아니고 개공으로 등록 신청자. 예? 창업할 사람. 또 누가 받아요? 소공으로 취직할 사람. 2사람이죠. 그럼 만약에 법인을 등록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인에 누가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겠다? 대표자만 받으면 돼요? 아니면 임원사원 싹 받는 거예요? 전원 다 받는 거죠? 분사무소 차릴 때는 누가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 책임자가 받는 거. 그죠? 분사무소에서 일하는 책임자가 아닌 소공은 실무교육 받아요? 아닌 소공도 소공으로 취직하려면 받아야지. 그렇죠? 자, 요거 미리 해버려요.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예요? 중개 보조원으로 취직할 사람이죠. 중개 보조원 일하려는 사람.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시장에 들어올 때 받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로 1번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언제 받죠? 실무교육은? 오픈할 때 또는 고용신고할 때 그 1년 이내에 받은 것만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만 유효. 옛날에 2년 전에 받은 실무교육은 지금 오픈할 때 못 써먹어. 1년 반 전에 받은 실무교육도 지금 취직할 때 못 써먹어요. 최근 1년 이내 받은 것만 써먹는다. 그게 가로 2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렇게 돼 있죠? 최근 1년 거요. 야, 이럴 때 이런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뭘 교육시켜주겠다. 실무교육은 자, 그 밑에 거 내용이 뭐예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예요? 법률 지식. 그거 말고도 이제 중개실무, 경영실무 그런 거 나오죠? 더 있어요. 근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거. 교육 시간 어떻게 돼요? 이빨 싸움이 죽이네요. 이빨 싸움까지 딱 나오면 이게 실무교육 시간. 이빨 싸움, 이빨 싸움이, 이빨 싸움이 여기까지가 교육 시간, 실무교육 시간까지 맞죠, 지금? 자, 그런데 실무교육을 갖다가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있나요? 면제받는 경우 있나요? 어떤 경우죠? 폐업하고 1년이 안 돼서 다시 차릴 때. 그죠? 면제. 잘리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소공이나 이렇게 취직할 때. 면제. 소공으로 잘리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자기가 창업할 때도. 면제. 아시겠죠? 1년이 안 됐을 때는, 관두고 1년이 안 됐을 때는 뭐예요? 실무교육 새로 안 받죠? 거기까지 맞습니다, 지금. 자, 오른쪽 갑니다. 연수교육, 이제. 연수교육 대상자 누구게요? 대상자 누구? 개공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또요. 소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연수교육 받는 거죠? 보조원은요.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보조원은 처음에 보조원 될 때 한번 직무교육 받고요. 그 다음 끝이요. 계속 일해도. 근데 소공이나 개공은 차원이 틀리죠. 일할 때 계속 일하려면 2년마다 받게 돼 있죠. 요게 뭐예요? 연수교육. 자, 그러면 가로 2번. 2년마다 받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개공이나 소공이 연수교육 받을 걸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안 받으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과태료 제재를 내리기 때문에 받으라고 개별 통지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연수교육 받으라고 개별 통지서를 보내요. 그 언제 보내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하죠. 자, 2년마다 받으니까 2개월 전까지 뭘 한다고요? 개별 통지를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개별 통지만 인정이 돼요. 공고는 인정이 안 됩니다. 통지만 돼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공고 X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가로 2번에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두째 줄하고 셋째 줄이 중요해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공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2년이 되기 2개월 전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런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도 누구? 시도지사. 여기도 등록관청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내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게 돼 있어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받고 그래 2년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법이나 제도가 바뀐 걸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연수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변경사항 이렇게. 이것 말고 중개나 경영실무, 직업윤리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자, 변경사항 바뀐 거 가르쳐 줄게. 이게 뭐예요? 연수교육.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가르쳐 줄게. 이게 무슨 교육이야? 실무교육. 바뀌면 안 됩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 게 되니까 중간에 바뀐 법 같은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시간은 실무교육 시간보다는 줄어야 되겠죠. 여기도 막 이빨 싸움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받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인데 이것은 2년마다 받는 2연수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실이에요. 연실이 2연수가. 그래서 연실이, 실이, 일루와 놀자 이렇게 연실이, 일루와 놀자라고 집 앞에서 부르는 거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연실이하고 놀자고 개별 통지만 인정돼요. 공고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연실이, 일루와 놀자. 시간 기억하시고. 자, 다 했어요. 자, 직무교육 하면 되니까 직무교육 어때요? 직무교육은 누가 받죠? 제일 밑에 거. 이거 하고 쉴 거야 이제. 중개 누가 받아? 보조원 될 사람이 받는 거 아까 했었죠? 그러면 이러한 직무교육은 언제 받는 거예요? 보조원으로 취직하기 최근 1년 이내 거 받아야 되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죠. 예.
자, 이런 직무교육은 실시권자 누구? 시도지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누구예요? 등록관청 또는 뭐예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여기 나옵니다. 예? 아까 실무교육은요?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시간은요? 교육 내용은 뭐 직업윤리 별거 없고 교육시간도 뭐예요? 서너 시간 별거 없죠? 그렇죠? 그러면 직무교육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있나요? 똑같아요. 원리가. 언제 안 받죠? 잘리고 나서 관두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취직할 때 면제죠? 아까 실무교육도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직무교육은 별거 없어요. 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